구독자 3,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고 미루면 늦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집중해서 해보자는 거죠. 이 한 달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은 망가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명확합니다. 유기농 채소를 먹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통곡물을 먹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많이 걷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가끔씩 명상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집중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술과 과당을 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최소로 요구되는 기간이 3주입니다. 거기에 개인차를 고려해 일주를 더해서 한 달 동안만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 내 몸도 바뀔 것입니다. 술 먹고 지방간이 된 사람에게 한 달만 술을 끊으라고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술을 끊으라는 말 대신 간장약만 처방하면 좋아질까요?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거나 운동에만 집중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밀가루 음식을 하루 3번 먹던 빵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과 한 달 동안 빵을 끊어서 지방간을 정상으로 만든 후에 빵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쉽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을 다시 가지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요요가 아니라 재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게 먹고 체중을 뺐다가 다시 식사량이 늘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요요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진 몸이 나쁜 습관 때문에 다시 나빠져서 살이 찌는 것은 요요가 아니라 재발입니다. 그래서 요요와 재발은 다릅니다. 한 달만 제대로 집중하면 몸이 바뀝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면 대사 이상을 일으키거나 먹는 음식의 종류가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결정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에도 유익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설탕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신진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의도적으로 장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장을 쉬게 하는 방법은 굶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굶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첫 3일 동안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백질을 필요량만큼 하루 4번에 걸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두통이나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이런 증상이 심할수록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쉐이크 형태로 먹고 배고픔을 참는 것도 포만감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최소한의 허용 식품으로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나 두부 등을 먹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첫 3일을 그렇게 하고 4일째부터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바꿉니다. 그때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첫 3일 동안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생긴 두통이나 무력감은 4일째 밥을 먹으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점심 한 끼만 일반식으로 하고 아침과 오후 간식,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허용했으나 하루에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 총량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주차로 넘어가면 일부 탄수화물 음식의 제약이 풀립니다. 견과류와 콩이 허용됩니다. 콩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2주차부터는 콩밥을 먹어도 되고
저녁도 일반식으로 하게 되어 조금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헐적 단식이 들어갑니다. 24시간 단식을 처음 해보는 건데 저녁을 4시에서 5시쯤 푸짐하게 먹고 다음날 4시에서 5시까지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24시간 단식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자신의 스케줄에 맞는 편한 날짜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연달아 한 끼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끼 정도 굶어본 적은 있으나 연달아 쭉 굶다가 한 끼만 먹어본 경험은 없으니까요. 우리 몸의 피와 지방을 한번 쥐어짜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지 않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뇌가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날에는 근력 운동보다는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단식하는 날은 혈당과 인슐린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방을 쓰기 위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걸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2주차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첫 주에 빠졌던 근육이 다시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결과입니다. 만약 2주차가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근육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면 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치팅이 있었거나 운동 자극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나 잘 챙겨 먹지 않았거나 했을 때 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2주차를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3주차에서는 허용식품이 더 늘어납니다. 좋은 탄수화물인 베리류 과일, 토마토, 호박, 밤 등이 허용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주 2회로 늘어납니다. 연달아 하지 말고 하루 단식을 했다면 다음 날은 잘 먹어야 합니다. 몸이 기아 상태에 빠질까봐 착각하지 않게끔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5일 동안 잘 먹고 2일을 24시간 단식하면 7로 나누면 하루하루 먹은 양은 적지만 몸은 배불리 먹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아야 체중과 체지방의 감량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전략은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단식일이 아닌 날에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3주차의 결과가 제일 좋게 나타납니다. 빠졌던 근육은 계속 회복되고 체지방 감량이 더 늘어납니다.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단식에 익숙해지면 단식하는 날 약간의 배고픔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위장관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피가 위장관을 돌 필요가 없어서 뇌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3주까지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분들은 4주차에는 간헐적 단식을 주 3회로 늘립니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게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3주차 중간고사에서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지만 회복이 더딘 경우 다이어트 시작 시 빠진 근육만큼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빠진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지만 정체되어 있으면 3주차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4주차로 넘어가지 마세요. 몸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한 달 후에도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몸은 결국 돌아옵니다. 저는 주로 1월에 한 달 프로그램을 합니다. 12월은 연말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 제일 몸이 많이 망가지는 때이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잡고 술을 끊고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월 말이 되면 엄청 건강해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쉽게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습관도 바뀝니다. 음주량이 줄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다시 한 달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고 대사 이상 수치들도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일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면 먹고 나가서 걷고 움직이면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요. 중년 여성들은 운동을 안 하고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적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지방간도 옵니다. 그런데도 과일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과일을 끊으라고 합니다.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당뇨와 고지혈증이 와도 밀가루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평생 밀가루를 즐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숨어있는 지방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량이 적고 간에 기름이 끼어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집에 있는 중년 여성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간의 기름을 걷어낼 때까지 일시적으로 과당을 끊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밀가루와 과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빼기 어렵지만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근육을 붙이려면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체중계 숫자에 집착합니다. 지금 체중에서 5kg, 10kg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간의 기름을 걷어내고 뱃살을 빼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비만은 질병이고 어떤 질병이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고 예후도 좋습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할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그 사이에 몸은 더 망가지고 노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한 달만 집중해서 건강한 몸을 되찾아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